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어느 빗발소린 리허가군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한 표라도 졌으면 진 거예요. 왜 졌냐? 어떻게 해서 한 표라도 더 많게끔 상대방의 그 세력을 키워왔냐 이거야. 그 키워온 게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성은 누가 하느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최초로 신년 뭐 연설인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기자가 일어나서 물어요. 그 당신 주변에 문바, 그러니까 그때 문바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너무 그 옹호 그렇게 감싸는 특수한 세력이 당신을 에워싸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은 난리가 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런 거는 철저히 내가 없애버리겠다. 나는 보편적인 민주적인 정신을 알 거고 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파적인 것이라고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뭐 정치에서 뭐 좋고 좋은 사람끼리 보호하고 좋은 사람끼리 좋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까지 뭐 이래나 저래나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소위 말해 진보 세력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얘기 지금도 안 해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처럼 사람이 온화하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큰 오류가 없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처럼 문재인 재세 기간에 통치 기간 동안에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권은 없어요. 뭐 김대중 때도 내가 마음대로 얘기를 했고 다 하는데 문재인 때는 없었어요. 아무도 못해요. 몇몇 파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뭐 문파를 자처하는 방대한 난리를 피니까 귀찮잖아. 그리고 그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당내의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지고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 두둔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대해서도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치열하게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여성벤처협회장도 해봤기 때문에 여성 벤처인들이 남성들보다 기업하기 힘들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많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전문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체감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세대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세대예요. 그랬기 때문에 남과 여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던 세대고요. 저 같은 세대는 뭐냐면 교육은 대부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취업을 했더니 상사가 다 남자예요. 그래서 그냥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회가 계속 끊임없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뭐 출장을 가도 여자랑 단둘이 내가 어떻게 출장을 가지? 남자 직원이랑 가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기회이고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소외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양성평등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이나 X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층별로 되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젠더 이슈가 아니라요. 그냥 계층의 이슈예요. 예. 여자가 항상 가난하다, 남성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옛날엔 그게 거의 100%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돈 잘 버는 여자와 돈 못 버는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금 더 복잡해진 사회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적인 집단과 정치 세력이 준비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해 본 걸로는 물론 선대본부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일해 봤을 때는 기회에 있어서나 평가에 있어서나 되게 평등하셨어요. 제가 직접 PT를 하고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여럿이 들어가도 누가 메인을 잡고 누가 서브를 잡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의식적으로 남녀에 대한 그 차별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전 체험을 했고요. 제가 사회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만 검사 조직이라는 곳이 약간 좀 폐쇄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이 다른 이성들을 되게 다양하게 좀 스킨십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연설이 되게 애매하셔서 컨텐츠가 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은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쇼맨십이나 익숙함, 스킬의 문제였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일부 여성을 대면하셨을 때 좀 그런 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문화에 뭐 익숙
강원랜드 비상임이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인 최신용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실망이라는 의견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3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강원랜드가 정세균 전 총리의 처남을 비상임이사로 내정한 걸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접했고 실망이라며 개인의 역량이 출중해서 내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다른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했어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강원랜드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최신용 교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비상임이사로 2년 임기에 매년 3천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최 교수 말고도 2.3걸 대표이사 등 강원랜드 이사진에는 여권 출신 인물들이 즐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해달라며 공정과 정의에서 제발 내로남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주전자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 그리고 저 국토부 장관했던 김현미, 유은혜 이런 사람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유은혜는 유은혜 이미 못 끝나 나가죠, 이제 못 진짜. 나가게 됐는데 그 세 사람이 나오는 순간은 민주당 정권의 실책을 더 부각시킨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어젠다가 다 사라집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과 모욕이야. 아니 저는 이번에 김영춘 장관이 정치 그만두겠다 한 거 보고 짠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고맙기도 게 한 분도 있죠. 저 같은 얘기였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그 거야. 얘기는 책임지세요.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이 자가 발전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노영민 그리고 저 국토부 장관했던 김현미, 유은혜 이런 사람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유은혜는 유은혜 이미 못 끝나 나가죠, 이제 진짜. 못 나가게 됐는데 그 세 사람이 나오는 순간은 민주당 정권의 실책을 더 부각시킨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어젠다가 다 사라집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과 모욕이야. 아니 저는 이번에 김영춘 장관이 정치 그만두겠다 한 거 보고 짠하기도 하고